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 경기 둔화 조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이 그 금리가 그 3월부터 4월 말까지 빠른 속도로 10년물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조금 그 지나치게 단기에 오르다 보니 그 자율 조정이라 할까요? 주식처럼 자율 반락을 두고 마치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10년 물금리가 오르니까 그게 또 호재로 해석하거든요. 불과 3개월 동안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러다가 최근래 미국 현지에서 초장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물하고 30년물 금리가 사실상 이제 조금 그 큰 갭이 안 벌어져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기채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에요. 뭐 금리 결정 원리가 장기간 빌려주면 불안하잖아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장기채 금리는 일반적으로 높아야 돼요. 심리적으로라도. 그런데 이제 20년, 30년이라 하는 이 장기채권은 금리가 이제 평소에 조금 높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초장기 채권의 그 채권 가격 등락률이, 그 금리가 조금 그 비정상적으로 그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10년물 정도면 일반적인 어떤 채권 시장이니까, 미국의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10년물이 가장 많이 유통이 되니까 10년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표준 그 금리, 그,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장 금리죠. 그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면 경기 불황 초기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경기가 불황 조짐이 있으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합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그 하락하지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이제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이제는 뭐 거의 초기 단계고, 그저 뭐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보통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벗어나는데 보통 2, 3년 걸리니까, 요새 조금 빨라졌다고 해도 2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직 그 금리 그 등락을 두고 경기 불황의 조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그 많이 나갔다. 그 경기 불황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건수 하나 찾은 거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그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는 그런 주장도 미국 현지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봐야 되는데, 또 물가 상승 자체가 그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2% 정도는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 3% 정도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그저 한 1% 차이 나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경기가 회복되는 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반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불황을 지금까지 막 얘기해 본 분들은 건수 하나 잡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과 30년물 금리는 그런 경기 불황 내지는 경기 황의 신호라기보다는 그냥 자금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우연의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요새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채권 시장에서 그 물가 상승의 수혜 그 기업이 있는 그 주식 시장이죠. 뭐 적당한 물가 상승 기업에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경기 불황에 이제 벗어난 그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다. 다만 3분기 들어서 코로나가 재발되면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정도다. 그래서 4분기가 되면 이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돈이 채권이나 장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이동하는 과정,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초장기니까 뭐 일시적으로 장기채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 정도에 불과한 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돈 흐름이 장기채 시장에서 또 그 2년 미만 채권시장 이동하는 것도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기채 금리가 초단기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저 한 6개월도 만기가 남은 채권들, 이런 것들은 거기 수요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 또 아니면 그 단기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기채 살 수 있잖아요. 왜? 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장기채를 사고자 하는 가정에 금리가 장기채가 하락한다면 그거는 경기 불황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단기채 시장이 그 경기 불황을 예고할 만큼 단기채 금리가 낮지 않다라는 거죠.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단기채를 팔아가 장기채를 사고자 하는, 그럼 주식시장이 망가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해석을 그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이런 금리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관계에도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금리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 그것을 두고 경기 불황의 신호다. 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물가 상승과 경기 성장 둔화, 이것을 또 억지로 한번 꽤 맞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오히려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미국 증시를 두고 거품이 있냐 아니냐 논쟁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GDP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품이죠. 그건 지난 20년 동안 거품이에요. 리만 사태 직후에 주가 지수 40% 빠져도 그때도 역시 GDP 규모보다는 미국 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컸어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극심한 경기 불황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 적당한 물가 상승이라고 봅니다. 저는 5% 미만은. 그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아웃퍼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상보다 높은 거예요, 실적이. 그런 거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지수 상승은, 다만 이제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이제 거품 붕괴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 물론 이제 조정받을 수 있겠죠.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면 지난번처럼. 아직도 한 차례 저는 더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기업 실적 증가도 좋지만 물론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수익 실현 정도가 빠르니까 그런 것들이 장을 주도한다면 뭐 이 정도 주가 지수 상승 속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는 기업도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건데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은행의 그 수익 창출 능력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엔비디아와 같은 4차 산업이 지금 큰 흐름이잖아요. 큰 흐름이고 AI 그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것도 뭐 큰 흐름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예? 그런 것도 이제 4차 산업의 큰 흐름이고 거기서 이제 최대 수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과연 그 지나친 가격이냐라는 것을 1년 후 기업의 그 성장 속도와 수익 창출 능력까지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기에 급등한 거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시장이라 하는 것이 그건 뭐 아무도 통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추세는 장기 추세니까 장기 상승 추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조정을 폭이 담은 한 10%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조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여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두고 지금은 민감할 필요가 없다. 단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장기금리끼리 뭐 역전 현상이 나타나든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장기금리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거 그 단기와 장기금리 격차 줄어드는 것을 두고 경기 불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실물 경제와 금리의 상호작용 관계라든지 채권시장 내에서의 금리 이동 그렇죠. 돈의 이동이죠. 돈의 이동에 따른 금리 변동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오히려 그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